사회가 붕괴하면 사람들은 결집합니다. 홀로 생존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집단 내에서의 생존은 능력을 배가시킵니다. 더 많은 기술, 더 높은 보안, 더 큰 노동력.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집단을 형성합니다. 모든 역사적 붕괴 사례를 통틀어 집단이 개인보다 더 잘 살아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동체로 조직됩니다. 하지만 모든 집단이 똑같이 생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붕괴 상황에서 5가지 특정 집단 유형이 형성됩니다. 서로 다른 구조, 가치관, 전략을 가지며 그중 4가지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오직 하나만이 성공합니다.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지, 왜 형성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집단이 살아남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집단을 형성하거나 집단에 합류하거나 혹은 집단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집단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단의 미래가 있는지, 아니면 파멸할 운명인지를 인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살아남는 집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장 무장 수준이 높거나, 가장 잘 준비되었거나, 전통적인 기준으로 가장 잘 조직된 집단이 아닙니다. 생존자들은 실패한 이들이 모르는 집단 역학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관에 반하며 모든 프레퍼의 본능과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 영화의 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붕괴에서 형성되는 5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왜 형성되는지, 무엇이 그들 중 넷을 죽게 하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집단이 실패했을 때 어떤 집단이 살아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 전술적 민병대입니다. 강력한 무기, 막대한 사상자. 이것은 프레퍼들이 꿈꾸는 집단입니다. 전직 군인, 법집행기관 종사자, 전술 애호가들이 중운사 조직을 형성합니다. 중무장, 엄격한 위계질서, 군대식 작전. 첫날 보기에 가장 유능해 보이는 집단입니다. 그들의 모습, 군 계급에 기반한 리더십 구조. 누군가는 지휘관입니다. 나머지는 부하입니다. 지휘 체계가 명확합니다. 명령은 하달되고 정보는 상신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우 조직적입니다. 광범위한 무기와 전술 장비, AR-25 소총, 방탄복,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그들은 전문군 부대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새화된 지점을 본거지로 삼습니다. 그들은 복합단지를 구축합니다. 방어진지, 중첩된 사계, 강화된 구조물, 고정방어, 공격적인 순찰 및 보안 작전에 적용된 군사적 사고. 그들은 순찰을 돕니다.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진지 주변 영토를 통제합니다.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무력을 투사하고 훈련과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전술을 연습합니다.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구조와 일상을 통해 규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형성되는가? 전술적 집단은 군사 또는 법 집행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그들은 위계 조직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지휘 체계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군사적 구조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전술적 작전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붕괴를 군사적 환상을 실현할 기회로 보는 유사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장비, 구조, 전사가 된다는 느낌을 좋아해서 합류합니다. 전술적 집단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중무장과 훈련된 인원은 집단을 안전해 보이게 만듭니다.
합류하는 신입들은 화력과 조직력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느낍니다. 왜 실패하는가? 엄격한 위계 질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군사적 위계는 제도적 인프라의 지원을 받을 때 작동합니다. 붕괴 상황에서 지휘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부하들은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은 모든 이가 명령을 따르는 동안 집단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자원 소비가 지속 불가능합니다. 군사 작전은 탄약, 연료, 물자를 급격히 소모합니다. 순찰은 연료를 태웁니다. 훈련은 탄약을 사용합니다. 장비는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술적 집단은 자원을 확보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모합니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로 자원이 바닥납니다. 무력 투사를 통해 적을 만듭니다. 순찰을 돌거나 영토 통제권을 설정할 때마다 그들은 타인에게 도전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다른 집단들을 적으로 만듭니다. 가시적인 힘을 통해 갈등을 유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압도적인 수나 더 나은 무장을 갖춘 누군가와 직면하게 됩니다. 강함처럼 보였던 공격적인 태도가 타겟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전술과 전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 이 집단은 자신이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강한 개성들을 끌어들입니다. 상황이 훈련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접근 방식에 대해 논쟁합니다. 파벌이 형성됩니다. 집단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전술적 이견으로 인해 분열됩니다. 생존 상황에 적용된 군사적 사고방식은 실패합니다. 군사작전에는 보급선, 증원군, 정의된 목표가 있습니다. 붕괴의 생존은 재보급도 없고 명확한 승리 조건도 없는 무기한의 지속입니다. 전술적 사고는 생존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존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신을 통한 소모. 그들은 자신의 훈련과 장비가 자신들을 우월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반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피해야 할 위협에 교전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교전에서 사람을 잃습니다. 각각의 손실은 집단을 약화시킵니다. 충분한 손실이 발생하면 작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패까지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그들은 영토를 방어하고 작전을 수행하면서 첫 몇 달 만에 탄약을 다 써버립니다. 전투로 사람을 잃습니다.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내부 갈등이 심화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더 작은 파편으로 붕괴하거나 축적된 적들에 의해 제거됩니다. 두 번째 집단, 지역사회 연합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커진 자율방범대입니다. 붕괴 전 서로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뭉칩니다. 그들은 붕괴 전의 사회적 가치, 협력, 공정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모습, 포괄적인 구성원 자격.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에 투표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리더십은 순환하거나 선출됩니다. 매우 평등한 구조, 자원 공유, 음식, 물, 기술이 공유됩니다. 그들은 공동 정원, 물 수집, 보안 교대 근무를 수립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여합니다. 분배는 공정함을 목표로 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네 주변에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방어는 하지만 지역 너머로 순찰을 나가지 않습니다. 갈등을 찾지 않습니다. 붕괴 전의 규범을 유지하려 시도합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훔치지 않기. 집단 내 폭력 금지. 분쟁은 중재됩니다. 그들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문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형성되는가? 지역사회 연합은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신뢰하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이웃들은 기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서로의 이름, 가족,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유대가 토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에서도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문명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협력과 공정함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치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붕괴 전의 가치에 매달립니다. 지역사회 집단은 도덕적으로 옳게 보입니다. 협력하고 공유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호소력은 붕괴 상황에서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무임승차자들이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가져가는 것보다 적게 기여합니다. 보안 교대 근무를 빼먹습니다.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꾀병을 부립니다. 협력 시스템은 모든 이가 공정하게 기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지 않을 때 원망이 쌓입니다. 결국 기여하는 이들은 무임승차자들을 계속 지원하기를 거부합니다. 시스템은 내부의 불공정함으로 인해 붕괴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너무 느립니다. 비상사태는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대피할지, 낯선 사람을 합류시킬지, 위협의 무력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들은 회의를 엽니다. 토론합니다. 투표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쯤 상황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위협에 충분히 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포괄성은 보안 취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동네 누구든 가입하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단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짐이 되는 아픈 사람, 부상자,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위협이 되는 범죄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포괄적인 정책은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위험하거나 무능한 구성원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은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약화됩니다. 포식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이고 평화로운 집단은 이상적인 타겟입니다. 갱단은 지역사회 연합을 비축물자로 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합니다. 공동체는 방어하려 노력하지만 폭력에 대비한 장비나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제압당하고 자원을 빼앗깁니다. 공정함에 대한 내부 갈등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식량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다른 가족이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회의에서 끝없는 시간을 소모합니다. 공정함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과 작은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떠나면서 집단은 파편화됩니다. 자원이 진정으로 희귀해질 때 사회적 계약은 깨집니다. 풍요로울 때는 공유하기 쉽습니다. 음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주릴 때 아이가 있는 부모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왜 내 아이들이 배고픈데 저들이 먹어야 하지? 이해관계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때 공정성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집단보다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연합은 해체됩니다. 실패까지의 기간 2개월에서 4개월. 무임승차 문제는 즉시 나타나지만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자원 고갈은 분열을 가속화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내부 갈등이 외부의 생존 도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집단은 파편화되거나
그들의 취약성을 알아챈 포식자들의 타겟이 됩니다. 세 번째 집단, 가족 클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얕기도 합니다. 이것은 확장된 가족의 결집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사촌들이 모두 한 장소로 모입니다. 혈연이 토대입니다. 종종 가주나 원로가 지도자가 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강렬한 충성심, 외부인에 대한 깊은 불신, 그들의 모습, 조직 구조로서의 가족 구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끕니다. 성인 자녀들은 부관입니다. 손주들은 노동력입니다. 권위는 능력이 아니라 가족 내 지위에서 나옵니다. 배타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을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집단과 거래하거나 교류하지 않습니다. 가족 밖의 모든 사람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자원사재기.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은 오직 가족만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축적하고 보호합니다. 가족 소유지에 대한 방어 진지. 그들은 가족의 집이나 복합단지를 요새화합니다. 자신의 것을 방어합니다. 자신의 땅 너머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왜 형성되는가? 가족 클랜은 혈연이 가장 깊은 신뢰이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믿지 못할 방식으로 가족을 믿습니다. 세상이 붕괴할 때 당신은 가족에게 의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충성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기존의 관계와 역학이 있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위계를 세우거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지리적 통합은 자연스럽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집에 살지만 같은 지역에 삽니다. 붕괴가 오면 그들은 한 장소, 보통 가주의 집이나 가장 방어하기 좋은 부동산으로 모여듭니다. 왜 실패하는가? 제한된 유전적, 기술적 다양성. 모두가 친척입니다. 사용 가능한 기술은 가족 구성원들이 우연히 가진 기술에 한정됩니다. 종종 공백이 생깁니다. 아무도 의료를 모릅니다. 아무도 엔진을 고치지 못합니다. 클랜은 가족 구성원의 기술 세트에 국한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나쁜 아이디어의 근친교배. 가족 집단 역학은 특정 아이디어나 가치가 지배적임을 의미합니다. 가주가 나쁜 결정을 내리면 가족 간의 존중이나 공포 역학 때문에 아무도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충성심이 필요한 경로 수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집단은 잘못된 전략을 고수합니다. 성장하거나 적응할 능력의 부재. 그들은 영입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기술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인원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을 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서서히 소멸합니다. 가족 갈등은 생존 갈등이 됩니다. 기존의 가족 간 긴장이 스트레스해서 폭발합니다. 오래된 원망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항상 무시당하다고 느꼈던 형제. 아빠 대신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매. 기여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하지 않는 사촌. 이러한 개인적인 갈등은 분열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가족 집단은 외부 위협 대신 서로 싸우느라 해체됩니다. 가주, 원로, 리더십 문제. 능력이 아닌 가족 지위에 기반한 리더십. 아빠나 할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가족 구조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리더십과 충성 구조가 결합되어 집단은 처참하게 실패할 때까지 잘못된 결정을 따릅니다. 외부인에 대한 불신은 기회를 제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식량을 위해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을 위해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영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 밖에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들을 살릴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하고 동맹과 함께 맞설 수도 있었던 위협을 홀로 마주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실패까지의 기간 4개월에서 8개월. 가족 클랜은 충성심이 실제하고 내부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전술적 집단이나 지역사회 연합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와 적응 능력 부족은 결국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외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들이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네 번째 집단, 약탈자 갱단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포식자 집단입니다. 그들은 생산하지 않고 빼앗습니다. 다른 집단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자원을 훔치고 이동합니다. 순수한 기생적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의 모습, 이동성이 높고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영토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배회하며 타겟을 공격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갑니다. 중무장했지만 교율은 없습니다. 무기는 있습니다. 사용도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아닙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힘에 기반한 느슨한 위계, 가장 폭력적이고 성공적인 자가 이끕니다. 리더십은 갈등을 통해 바뀝니다. 불안정하고 잔인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 약탈, 다음에 어디를 칠지, 무엇을 가져갈지만 생각합니다. 몇 달 앞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몇 달 앞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형성되는가? 약탈자 갱단은 범죄 요소와 폭력을 1차적 전략으로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형성됩니다. 법 집행이 붕괴하면 범죄 배경이나 폭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특성이 장점이 되는 집단으로 모여듭니다. 또한 다른 생존 전략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거처를 짓지 못하며 방어 조직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스스로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약탈자에 합류합니다. 약탈자 전략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약한 집단을 공격해 물건을 뺏습니다. 생산하거나 준비하는 수고 없이 빠른 자원 확보. 이것은 단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그들은 타겟이 재생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원을 소비합니다. 약탈자들은 생산적인 집단을 공격해 보급품을 챙깁니다. 하지만 그 집단들을 기능할 수 있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각 타겟이 파괴되어 다시는 약탈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약탈할 대상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 내 모든 생산적인 집단이 제거되거나 도망쳤습니다. 약탈자들에게는 약탈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적들의 연합을 만듭니다. 그들이 공격하거나 위협한 모든 집단은 적이 됩니다. 결국 살아남은 집단들은 약탈자들에 대항해 조직됩니다. 공통의 적을 가진 방어적 집단들의 연합은 약탈자들보다 강력합니다. 방어 동맹은 약탈자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합니다. 포식자가 먹잇감이 됩니다. 내부 폭력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파괴합니다. 약탈자 집단은 성공에 의해 결속됩니다. 약탈이 성공하고 자원이 풍부할 때 집단은 유지됩니다. 약탈이 실패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지면 그들은 서로를 공격합니다. 리더십은 폭력적으로 도전받습니다. 집단은 더 작은 갱단으로 분열되거나 완전히 해체됩니다. 영입 파이프라인이 없는 소모전. 모든 약탈은 사상자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들은 방어 사격으로 사람을 잃습니다. 부상과 감염으로 사람을 잃습니다.
안정적인 집단 중 누구도 약탈자에 합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결국 그들은 방어된 타겟을 성공적으로 약탈하기엔 너무 작아집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이나 생산 수단 부재. 그들은 식량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약탈품 외에는 물을 정수하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집단을 찾아 빼앗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집단들이 사라지면 약탈자들은 스스로를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패까지의 기간 3개월에서 9개월. 붕괴 초기에는 타겟이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많은 집단들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탈자들은 초기에 잘 나갑니다. 3, 6개월이 지나면 쉬운 타겟은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집단들은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약탈자들은 활동 범위를 다 소모하고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9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죽거나 다른 집단에 흡수되거나 굶어 죽습니다. 다섯 번째 집단, 적응형 네트워크입니다. 느슨한 결속, 강력한 생존. 이것이 살아남는 집단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집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들과 소규모 클러스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이득이 될 때 협력합니다. 유리할 때는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경직된 구조 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들의 모습, 중앙 권위가 없는 분산된 구조, 네트워크의 리더는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자원을 가진 존경받는 개인들은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조정합니다. 최대 2명에서 5명의 소규모 노드. 네트워크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아닙니다. 연락과 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작은 집단이나 개인들입니다. 각 노드는 독립적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계 없는 전문화된 역할. 누군가는 의료 담당입니다. 누군가는 정비사입니다. 누군가는 농부입니다. 누군가는 상인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가치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유연한 협력. 노드들은 특정 프로젝트나 도전 과제를 위해 협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독립 상태로 돌아갑니다. 협력은 영구적인 통합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입니다. 정보 공유 네트워크. 노드들은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위협, 기회, 자원, 그리고 여러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보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왜 형성되는가? 적응형 네트워크는 혼돈 속에서 경직된 구조가 실패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들은 전술적 집단, 지역사회 연합, 가족 클랜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유연성이 구조를 이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들은 혼자이길 원치 않지만 위계 질서에 자율성을 내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통제 없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노드 크기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5명은 공식적인 구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압니다. 신뢰는 개인적입니다. 관련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정이 빠릅니다. 큰 집단은 구조를 요구합니다. 작은 집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살아남는가? 유연성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게 합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이 실패하면 그들은 전환합니다. 한 장소가 위험해지면 이동합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대안을 찾습니다. 경직된 구조의 부재는 그들이 실패하는 전략에 갇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산된 위험. 한 노드가 실패해도
네트워크는 유지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네트워크는 계속됩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 없고 이를 리더도 없으며 파괴될 수 있는 중앙기지도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습니다. 의존성 없는 전문화. 각 노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과 기술 및 자원을 거래합니다. 의료인은 농부의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거래합니다. 정비사는 수집한 부품을 대가로 상인의 차량을 수리합니다. 모든 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전문성으로부터 혜택을 입습니다. 노드들이 지리적 영역에 분산되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 우위를 점합니다. 네트워크는 단일 집단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들은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기회를 식별합니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집단들의 모든 실패 요인을 피합니다. 부서질 엄격한 위계가 없습니다. 결정을 늦출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기술을 제한하는 배타적인 구성원 자격이 없습니다. 적을 만드는 공격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타겟을 고갈시키는 기생적 전략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다른 집단 유형의 실패 패턴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낮은 가시성. 네트워크는 외부인에게 집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복합 단지도, 순찰대도, 명백한 구조도 없습니다. 약탈자들은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집단들은 네트워크를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음이 보안을 제공합니다. 유기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짐이 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어려운 시기에는 수축하고 좋은 시기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자격의 이러한 유연성은 경직된 집단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존 기간, 무기한. 적응형 네트워크는 다른 집단들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실패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살아남는 한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한으로 지속 가능한 유일한 집단 구조입니다. 내 집단은 실패하고 하나는 살아남는 공통된 패턴. 실패하는 내 집단은 그들을 죽게 만드는 특성을 공유합니다. 경직된 구조, 전술적 지역사회, 가족 집단, 모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정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효율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붕괴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직된 구조는 예측 불가능한 압박 속에서 부서집니다. 중앙 집중형 실패 지점. 각 실패하는 집단은 그것이 파괴되면 집단 전체가 죽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적 집단의 지휘관, 지역사회 연합의 공유 자원, 가족 클랜의 가주, 약탈자 갱단의 성공적인 약탈. 그 핵심 요소가 실패하면 집단도 실패합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내부 지향성. 전술적 집단은 보안에 집중하느라 자원 지속성을 놓칩니다. 지역사회 집단은 공정함에 집중하느라 보안 위협을 놓칩니다. 가족 클랜은 충성심에 집중하느라 기술 격차를 놓칩니다. 약탈자들은 약탈에 집중하느라 장기적 생존을 놓칩니다. 각 집단은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붕괴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함. 각 집단은 자신이 생각하는 붕괴의 모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군사작전, 지역사회 협력, 가족 보호, 약탈적 습격. 하지만 실제 붕괴는 유연성, 다양한 기술,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오직 적응형 네트워크만이 예상이 아닌 현실에 맞게 구축되었습니다. 적응형 네트워크가 살아남는 이유는 유연성이 그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것, 구성원 자격, 구조, 전략, 위치,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네트워크도 변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구조적 역량을 초과할 때 부서지는 경직된 집단들과 정반대입니다. 분산된 회복력, 중앙 실패 지점 없음. 네트워크는 분산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죽이려면 모든 노드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입이나 번식을 통해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 기반. 네트워크는 군사적 질서, 민주적 가치, 가족의 충성심 또는 약탈적 성공을 보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이든 효과가 있으면 하고 효과가 없으면 멈춥니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매번 이데올로기를 이깁니다.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내장된 장기적 사고. 구성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원을 탕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활동 범위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수년 동안 지속될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진실. 모든 이들은 전술적 집단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장했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조직되었습니다. 승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능해 보이는 것이 유능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전술적 집단의 강점인 무기, 구조, 공격적인 태도는 그들의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상황과 맞지 않는 훈련을 받은 리더를 따릅니다. 그들은 잘 무장하고 조직된 채로 죽습니다. 적응형 네트워크는 약해 보입니다.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뚜렷한 위계도 없으며 중무장하지도 않았고 인상적인 복합 단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하면서도 약해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생존 포지션입니다. 네트워크는 포식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연합을 촉발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태우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훌륭한 집단들이 요란하게 붕괴하는 동안 조용히 살아남습니다. 당신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준비 상태나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집단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군사적 구조를 가진 전술적 복합 단지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3년 6개월의 실패 창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응적인 무언가로 전환하지 않는 한 경직된 위계와 자원 소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만약 공정함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이웃 협력을 조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4개월의 실패 창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작고 책임감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무임승차자와 느린 의사결정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오직 가족하고만 살아남을 계획이라면 4-8개월 동안은 안정적이겠지만 기술 격차와 고립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족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상황이 당신이 갖지 못한 능력을 요구할 때 적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탈적 생존을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의 성공 이후 당신의 활동 범위를 고갈시키고 적들의 연합을 만들어낸 뒤 맞이할 비참한 죽음에 서명하는 꼴입니다. 아직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면 적응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작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전문화와 거래, 정보 공유, 유연성, 협력을 동반한 독립성. 그것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적응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깊이 신뢰하는 24명의 사람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핵심 노드입니다. 기술은 다양해야 합니다.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술이나 자원을 가진 다른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 3볼옥곳을 식별하십시오. 이들이 다른 노드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과 통합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수립합니다. 정기적인 정보 교환을 만드십시오. 주기적으로 만나십시오. 당신이 보고 듣는 것, 어떤 위협이나 기회가 존재하는지 공유하십시오. 공식적인 구조 없이 정보의 흐름만 유지하십시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 프로젝트에 협력하십시오. 방어시설 구축, 수확물 공유, 기술 거래 등 영구적인 통합이 필요 없는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입니다. 노드 크기를 작게 유지하십시오. 노드가 5-6명 이상으로 커지면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노드로 나뉩니다. 작은 집단은 위계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연결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복합 단지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모든 붕괴에서 5가지 집단이 형성됩니다. 전술적 민병대, 지역사회 연합, 가족 클랜, 약탈자 갱단, 적응형 네트워크. 그중 4가지는 3개월에서 9개월 안에 실패합니다. 경직된 구조는 부서집니다. 중앙 지점은 실패합니다. 사각지대가 그들을 죽입니다. 적응 능력 부족이 그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만이 무기한으로 살아남습니다. 적응형 네트워크, 유연한 구조, 분산된 회복력, 현실 기반의 실용주의, 장기적인 사고. 모두가 살아남을 것이라 예상하는 집단인 중무장한 전술적 집단은 빠르게 실패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 집단인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는 무기한 지속됩니다. 구조는 죽음을 부릅니다. 유연성이 생존합니다. 협력을 동반한 독립이 위계 질서를 이깁니다. 서로 거래하는 작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들이 거대하고 통합된 조직을 이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적 붕괴에서 나타난 패턴입니다. 인상적인 조직적 집단은 실패합니다. 유연한 적응형 네트워크는 매번 살아남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작게 유지하십시오. 유연함을 유지하십시오. 통합하지 말고 협력하십시오. 전문화하고 거래하십시오.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경직된 구조를 피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모든 집단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집단 역학에 관한 이 분석이 여러분이 생존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적 패턴과 전략들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생존 지혜의 다음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